네,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오늘 밤 뉴스 A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날 높은 사전투표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 의원님, 네네. 여당에서는 샤이 진보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반대로 정권 심판에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첫날 높았죠. 오늘은 이제 좀 비가 오고 있어서 어제만큼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포함하면 그래도 아마 꽤 높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대체로 3, 4%에서 5, 6% 정도 됐는데 2014년 10월 29일 날 이제 특정한 지방에서 기초단체 선거에서 한번 19%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가 특히 광역단체장만 놓고 치면은 2011년에 47%, 48%였던 걸 감안하면 지금 어제 추세 오늘로 보면 한 20%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거고 이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건데 그럼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냐? 지금 이제 여당은 샤이 진보의 결집이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표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당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야당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게 부동산, 그다음에 뭐 어떤 위선, 분노, 심판 이런 걸로 보면은 대체로 이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마 유권자분들이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선거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어제부터 적벽 대전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울의 미래를 바라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 친인척들 함께 투표해 주시면 결과는 박영선이 이길 수 있다, 박영선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거는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집권 여당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서울시 다시 뛰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모으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네, 그제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법상 공표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이번 보궐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신문이 각각 30일, 지난달 30일, 31일 이틀간 실시한 마지막 이번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모두 박영선 후보가 30% 초중반대,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50% 초중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는 알 수 없는데 앞으로 남은 닷새, 나흘간 과연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할 수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리드하고 있고 큰 격차로 박영순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사흘 전 4월 1일부터 이 여론조사는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개표될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터널 안에서 크로스를 일으켜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남은 변수가 뭐냐? 아까 적벽대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고사에서 보지만 이 격전의 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 승기를 잡았던 쪽이 오히려 패하고 위기에 몰렸던 쪽이 승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변수가 지금 아마 박영선 후보 캠프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 내곡동 의혹 문제가 좀 국민들에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은 지금 열심히 당 지도부와 정부가 사과, 사죄에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좀 설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조직력의 격돌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전투표율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나 반드시 찍겠습니다. 90%인데 사실 투표율은 9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높게 나오면 이제 50%, 이 유권자의 과반을 넘길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럼 결국 투표장에 가서 찍은 쪽은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으냐, 머리수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사전투표도 독려하고 가주십시오 하는 건데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가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결국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쪽 지지층들이 더 투표장으로 많이 몰려갔느냐. 네. 결국은 이 지지층의 투표 행위의 이 결정적인 마지막 변수, 이 세 가지 정도가 결합해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은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대 결심을 예고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 정직성입니다. 정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시정행위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어떤 두고 보십시오. 네, 변호사님 같이 영상 보셨지만 기자의 질문에 두고 보시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영선 후보가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중대 결심 아니냐 이런 해석을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정치권에서 이제 중대 결심이라고 할 때 상대방한테 어떠한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기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사퇴하라고 촉구해 왔죠. 이제 그거는 이미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이제 거짓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려는 건 아닌가 했는데 이미 그것도 됐더라고요. 네. 결국 남은 것은 이제 박영선 후보 스스로 할 일인데요. 보통 정치권에서 이제 중대한 결심을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가 단식이 있을 수 있고 삭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중권 전 교수는 이제 사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퇴라고 한다면, 중대결심이 사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보관일 겁니다. 지금 이미 본투표용지는 인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 옆에 사퇴라는 글씨가 찍히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 만약에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 무효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사퇴를 한다면 그것은 선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전제하에 무효표를 대량 만들어서 당선된 후보의 1년 동안의 시장 임기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것이나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게 승리든 패배든 원칙 있게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지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전망을 들어봤는데 어떤 중대 결심인지 두고 봐라 지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 결심을 밝힌 박영선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보도된 이 인터뷰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익숙하니까 혹시 그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죠? 그게
네, 2005년 6월 달에 오세훈 후보가 내곡당 현지 토지 측량 현장에 왔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경작인에 이어서 생태탕집 식당 주인도 오세훈 후보를 봤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돈 의원님. 네. 과연 16년 전 기억을 두고 과연 정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새로운 증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지금 내곡동 땅 문제의 본질은 불법이 있었느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당시에 어떤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것이 있느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민주당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죠. 내곡동 측량에 오 시장이 참여했어도 그건 이해 충돌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무슨 투기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주로 내세우는 건 아마 이제 거짓말 논란, 후보가 이제 중요한 공직의 후보가 거짓말하면 자격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 후보의 대응이 좀 잘못됐죠. 너무 쉽게 생각해서 16년 전 일이지만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명확한 기억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오 시장 스스로 오 후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모르는 건 깨끗하게 모른다. 그다음에 자료가 남은 거는 이렇게 이렇다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거짓말을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작인에 이어서 이제 생태탕집 주인 가족분들 나와가지고 하얀 면바지 그다음에 선글라스 그다음에 페라가모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아주 유쾌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페라가모 홍보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왔죠? 김어준 씨가 브랜드가 생각나세요 하고 일부러 페라가모라는 또 단어를 브랜드로 하시죠. 예, 유도하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반듯한 하얀 면바지에 페라가모 입고 이런 약간 강남의 어떤 취향의 스타일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다. 그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내곡당 땅 의혹 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태땅집 주인과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 글쎄, 저 같은 사람 같으면 기억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말 아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프로 알지만. 우상호 의원이 모시겠습니다. 어떡하지? 저기.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웬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고 땅 측량한 거 보면 기억이 겸손해진다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기억 앞에 겸손해지고 싶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점심은 또 생태탕 또 제가 생태탕을 제일 좋아하지만 밥맛이 떨어져서 안 먹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영상 함께 보셨지만 네네.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네네네.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유 변호사님이 긴급하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중대 행동이 뭐냐 몇 가지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기자회견일 수 있다고 봐요. 네. 5명의 증인을 동시에 모아놓고 지금 민주당이 제일 억울하고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나오고 토론회에선 3인 성호 3명이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오세훈 후보는 그렇게 받아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태탕집 사장, 아드님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 아니라는 입장은 일관적으로 전면 부인입니다. 그럼 이 증인들을 모아놓고 한번 기자회견을 할 텐데 민주당은 왜 언론이 여기 관심 안 가져주느냐 이거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5명의 증인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과거에 어목한 군부독재 시절에 양심선언 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좀 와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써주십시오라는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 보셨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선글라스 끼고 저는 왜 백바지는 안 입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들도 언급을 하면서 근데 저건 유튜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 유튜브 지금 델리민주도 그렇고 많은 유튜브들은 다 지지층이 주로 봐요. 그렇죠. 지지층은 이미 표심이 결정됐는데 이 얘기를 거기서 자꾸 이 반복 재생산 한들 표가 늘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사안을 많은 기성 언론들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오세훈 후보 거짓말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근데 그게 섭섭하다 보니 전 이 중대 발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증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언론사를 모아서 한번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밝혀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액션이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볼 수 있는 승부수가 아니겠는가. 지금 내곡동에 어쨌든 민주당과 이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여기에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한 사나흘인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아침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민주당의 거듭된 내곡동 의혹 제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가 의혹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오늘 부인과 함께 오신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면 불파로 받아들일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요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 부분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특별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 내부에 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구설에 오른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투표 인증샷 사진입니다. 투표할 때 반드시 비닐장갑을 껴야 하는 방역 수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맨손가락에 도장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구설에 올라 삭제한 겁니다. 다음은 윤미향 의원입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10년 뒤돌아보면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와 참 좋았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이 참 좋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변호사님, 해당 의원들의 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두 의원이 이제 자신의 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건 뭐 얼마든지 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게 없는데 다만 그러한 표현이 과연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성추행 피해자를 지칭해서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것으로 이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사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SNS에다가 이제 빨간색은 탐욕이다 해서 탐욕에 투표하실 거냐는 취지의 이제 게시물을 공유해서도 논란이 됐고요. 또 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네. 저는 보기에 그것이 박영선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네, 어제 사전투표 현장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90살인 아버지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딱 이 답변만 했는데요. 어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같지 않습니다. 사퇴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사전투표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실까요? 네, 윤 전 총장은 사전투표하러 가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지까지 했는데 정작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두고 지금 공직선거법 제58조 2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옵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 물론 이제 투표소 앞에서 투표 참여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아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저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제 메시지를 내지 않은 거는 원래는 이제 메시지를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본인이 사전 투표했으니까 투표 열심히 하자는 정도의 메시지는 내려고 했는데 네. 막상 부친 댁에 가보니까 부친 댁하고 선거 투표소가 있는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100m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앵커가 얘기했지만 100m 안에서는 메시지를 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걸 또 일부러 붙인 댁을 또 지나서 100m 더 가가지고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투표 행위 자체로서 메시지를 보인 것 같고, 사실은 본인이 투표로 반격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는 말을 하면 지킨다. 말과 행동이 같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지금 그래서 비판받는 문 정권과는 다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어쨌든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런 투표 하나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은 나오는 거죠. 일단, 90이 넘은 연로한 부친을 모시고 투표하는 것 자체가 90 넘은 부친도 투표하시는데 우리 젊은이들 다 더 투표합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부친이 마침 또 충청도 분이시니 고향이 이제 논산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충청도 분들이 윤석열이 충청도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은 서초동에 살지만 아버님은 지금 남가자동 서대문 아닙니까? 네. 서초동은 굉장히 야권이 우세한 지역이죠. 그렇지만 서대문은 굉장히 좀 여권이 지금까지 우세했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제시할 메시지는 다 제시했고,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개인적 평론을 저희가 들어보긴 했는데, 앞서 지적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해줬는데, 앞으로 선거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투표장에서는 부친을, 연로하신 부친을 모시고 갔다 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묘하게 또 100m 안에 부친댁이 들어와 있고, 저는 날카로운 한마디 준비했으면요. 슈퍼에 생수를 사러 가는 척하고 100m 밖으로 나가서 한마디 하고 왔어야 된다고 봐요. 거의 2, 30m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 이 투표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본인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정권에 분노한 야권 지지층에 격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럼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종착점은 누구냐? 자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출발점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했는데 출발 이후의 종착은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야권의 지지와 열망을 오롯이 받는 1위의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시작했으니 나는 정권 교체를 향한 열망에 종지부를 찍겠다.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이미 재보선에 저는 아주 야권에 대해서는 깔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그럼 재보선의 결과, 승패는 우리가 모릅니다. 뚜껑을 7일날 밤에 열어봐야 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윤 전 총장에게는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가 저는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서재의 책상을 가보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그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가동할 것이냐. 저는 이 5월이 채 오기 전에 4월 내라도 공식적인 정치 행보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재보선 소식 짚어봤습니다.